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좀 나가기 전에 영상을 찍는데요. 저는 오늘도 좀 이제 물건을 좀 보러 갑니다. 그래서 괜찮은 게 나와가지고 보러 나가는데 어, 요새 좀 또 보면 미디어들이 말이 좀 갈리잖아요. 뭐 하락 중이라는 데도 있고 또 올라간다는 데도 있고 또 말이 또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직원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주니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러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남기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지 마세요. 저도 뭐 제가 따로 운영하는 백수클럽도 있고 따로 계시고, 그분들은 저한테 오랜 시간을 할당하셔서 제 이론이나 이거저거 다 배우신 다음에 이해를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거지, 그냥 제 얘기만 듣고 뭔가 경제적 결정을 하는 거는 옳지 않거든요. 제가 봐도 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규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출 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출을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뭐든지 규제가 나오면 거래량이 바닥을 쳐요. 옛날에 뭐 8.2 대책, 9.13 대책 다 이랬습니다. 이 바닥을 치는데 그때 여러분 반응은 똑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예전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제가 원하는 걸 이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이럴 때 남들과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여러분도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이 계속 하락 중이던 2010년도부터 2014년도, 이때도 분명히 사실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건 설명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파리 대책 나왔던 2017년도, 2018년도 이후에 헬리오시티 입주 다 끝났다는 2020년도, 2021년도에도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이제 오른다 막 난리 나서 막 달려갔을 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좋은 매물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깎아주실까요? 매도인분들이 안 깎아주고 좋은 매물도 없어요. 제가 갔던 현장은 매물이 많고요, 매물이 많고 전세가 귀했어요. 왜? 그런 거부터 배우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도 없고 집을 구하지 않고, 집이 필요한 사람은 전세를 구해버리니까 전세는 부족하고 매매가 남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집을 구할 때 매매나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구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이 사람의 수요가 집에 채워진 거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근데 그 형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형태가 뭐가 중요하죠? 이 형태가 전세로 전환되는 시장은 뭐예요? 매매가가 아직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전세를 구하다가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돼서 매매를 구한다? 그러면 매매 시장에 수요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경기도 외곽, 뭐 파주나 뭐 일산이나 뭐 인천도 마찬가지였고, 광역시 중에서 뭐 대전도 마찬가지였고, 다 한 차례 돌았었죠. 다 이런 원리로 돌아간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사람들이 막 오른다, 이제 뭐 불안정해진다, 이럴 때면 이미 사람들이 뭔가 선택하고 움직이기에는 좀 늦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을 봅시다. 지금 시점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완전히 이제 눌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월세가 폭등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주목은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기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기 전에 저는 지금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한동안, 지금 몇 개월 사이에, 한 세네 달 사이에.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후의 시장이 저는 예측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제 영상을 보고 미래의 예측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분들 자신도 인생을 바꾸는 모토는 미래를 맞추는 컨텐츠를 파는 거지, 자기가 미래를 맞춰서 바꾼 분들이 되게 적어요. 미래를 맞추면 본인들이 거기에 베팅을 하거든요. 거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제 영상을 보거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맞춰서 그걸 컨텐츠화 하실 거예요? 아니죠.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 컨텐츠화 시키실 것도 아닌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소비자예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베스트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 다음에 내한테 맞게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든지 팔든지. 저라는 사람은 그래요. 뭐 제 멤버십을 듣던 강의를 듣던 얼음 공장의 어떤 봤다?
어떤 영상이나 컨텐츠를 봤다? 그럼 결론은 나오셔야 돼요. 뭐가? 살 거예요, 팔 거예요? 살 거예요, 팔 거예요? 이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계약서를 쓰고 그분이 너무 불안해해서 영상을 올렸고 잘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쭤봤던 금매 중에서 추가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물건이 나올 것 같아서 요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발 제 영상을 보고 딱 단순화시켜서 아 이제 올라가나 보다, 얼음 공장이 또 올라간대, 이러실 분들이 태반인 거 저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올라가면 뭐예요? 세금으로 다 뜯겨 나가는데. 집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화면을 통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좋아요. 주택이 없다고 쳐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사람이 꼭지에서 살라고 부추긴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세로 사세요, 여러분. 아니면 월세로 사세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거라 생각하세요? 전세나 월세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시는 분들은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월세나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지 공부를 하지 않으세요. 왜? 소유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람은 내 거 아니면 공부 안 해요. 내 거 아니면 관리 안 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남의 거 물건 막 씁니다. 무슨 말이냐? 내 거가 돼야 이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전세나 월세는 사용하신 다음에 옮겨가시거나 한동안 사용하시다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인간의 본능상 공부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나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신문기사에도 관심이 덜하고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공부를 덜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그나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월세 시장은 이미 난장판이고요. 전세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초이스는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또 나오겠죠? 아, 또 네 말 듣고 호구들한테 집 넘기려고 지금 집 사면 평생 고생합니다. 호구됩니다. 그러면 주택 없는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전세로 버텨라. 월세로 버텨라. 그거는 책임질 수 있으세요? 본인이 하는 얘기엔 책임이 전혀 없고 제가 하는 얘기엔 책임을 묻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저는 최소한 집을 사는 게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보다 좋은 초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주변 분들, 그냥 친구 같은 거 말고 가까웠던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못되면 그분들이 저를 원망을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저도 여만치 왔으면, 이만치 왔으면 이만큼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나가는 이유는 이게 금매에서 한 번 더 깎을 수 있는 게 전화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액션이 다른데 이 케이스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번에 영상의 연속이에요. 저번에 영상의 연속. 자, 집이 없어요. 집이 필요합니다. 집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월세를 구할까요? 월세는 여러분 잘 살게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거 다 아실 거예요. 부자들의 선택적 월세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전세로 갈까요? 그럼 전세가 안정돼요? 지금 대출이 잘 나오나요? 예전에 비해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매매가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요 시장, 여러분, 지금 요 시장에서는 매매가 급매, 괜찮은 매물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널려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 영상의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 시장에 매매를 하기에 급매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불안하시잖아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시장이 하락할 것 같고 끝자락일 것 같고 금리 올라갈 것 같고 대출 완전히 막힐 것 같고 뭐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몇 번 올릴 것 같고 또 거시경제학 얘기가 들려오고 하우스포 얘기가 들려오고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기회는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모든 사람이 환호할 때 시장에 뛰어들어갈 때 같이 참여하려고 하시죠.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가 없죠. 단편적인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대기업 공채에 300대 1, 400대 1, 500대 1을 뚫고 들어가서의 삶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300명 중에 1등을 한 게 아니에요. 300명이 원하는 직장을 차지한 것 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그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299명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직장 소유자 입장에선 여러분한테 좋은 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몰리는 곳엔 기회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행동을 하시면은 결과도 같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당당히 나갈 거예요.
저는 제 의견에 당당을 해요. 그리고 예전부터 전 제 의견을 바꾼 적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제 체감을 마지막으로 통과를 해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의견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나갑니다. 여러분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부추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세요. 이걸 절대 빼지 마세요. 그럼 밑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월세 살아라. 전세 살아라. 어마어마한 부담감일 겁니다. 지금 월세 전세는 좋은 선택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이나 제 가족들한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장한 이유는 오늘 가서 꼭 제가 원하는 걸 얻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앉아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건 나가야 되거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